네, 오늘 리뷰할 모델은 M디스플레이에서 나온 32UF10이라는 32인치 IPS 패널을 채용한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모니터 외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더리스 패널을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사면 보더리스인데요. 외관 디자인상 이 아래쪽을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 아래쪽 보더리스가 좀 보기에 살짝 좀 거슬리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디자인적으로 메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은 3면 보더리스의 형태로 이제 보시게 되겠습니다. 유명하죠. LM315WR이라는 LG 디스플레이의 최고급 모니터들, 전문가용 모니터들에 들어가는 그 패널을 그대로 사용을 한 중저가형 그런 모니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패널의 기본기 자체가 좋거든요. LG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IPS 패널 중에서 좀 상급 패널들, 전문가용 패널들을 구분하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명암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정 명암비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암비가 1300대 1 이라고 스펙으로 표시되어 있는 아이들은 전문가급의 패널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봐오던 대부분의 IPS 패널들은 1000대 1 수준의 명암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1000대 1로 보시다가 1400대 1로 보시면은 블랙의 깊이 자체가 상당히 좀 차이가 육안으로 확연하게 보이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패널은 1300대 1의 명암비를 가지고 있는, 고정 명암비를 가지고 있는 패널이 되겠고요. 이제 세격을 계측을 했을 때는 실측 기준으로도 97% 가까운 DCI P3 세격을 재현해내는 광세격 패널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8비트에다가 이제 프레임 레이트 컨트롤이라고 하죠. FRC를 붙여서 이제 10비트까지 지원하는 패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실측한 화질 특성을 한번 보시죠. 일단은 밝기 쪽 부분을 좀 측정을 해 봤는데요. 이제 모니터에 OSD 메뉴, M이라고 써 있는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OSD 메뉴가 이제 표시가 되는데, 그 OSD 메뉴에서 밝기 부분을 이제 플러스로 놓았을 때와 마이너스로 놓았을 때 상당히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밝기를 최대치로 넣었을 때는 대략 400칸델라 가까운, 실측으로 400칸델라 가까운 밝기를 나타내주고, 또 되게 의미 있어 보이는 점은 최소 밝기를 놓았을 때, 밝기를 제로로 놓았을 때 약 18칸델라 정도 수준까지 밝기가 떨어지는, 순수하게 백라이트 컨트롤을 해서 밝기를 이렇게 조절을 하는, 마치 여러분들이 노트북에서 백라이트 컨트롤 하시듯이 모니터 상에서도 똑같이 그 정도로 아주 넓은 범위에서 백라이트 컨트롤이 된다, 그리고 선형적으로 된다,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모니터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디폴트 밝기 50에서는 대략 220칸델라 정도의 밝기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맥시멈 밝기에서는 대략 1400대 1, 그리고 디폴트에서는 1390대 1, 그리고 밝기 값을 최소로 놓았을 때도 1780대 1에 우리가 이제 실측으로 명암비가 스펙보다 항상 높게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격 특성을 보시면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P3 향 패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과거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도비 RGB 대형 패널들을 주로 만나 오셨다면 이제는 그런 패널들을 좀 구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이 P3향으로 나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모니터 역시 KSF 레드 형광체를 사용을 한, 백라이트에서 결국은 광세격을 결정지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깊은 레드를 재현하는 DCI P3 97% 커버리지를 가진 실측 기준입니다. 정도의 패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sRGB는 당연히 100% 가까이 재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그 레드나 그린이나 이 컬러들을 P3 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도비 RGB 커버리지 수치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떤 기술적인 발전에 의해서 결국은 어도비 RGB 색공간은 지원하는 디스플레이 기기도 점점 줄어들고 도태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톤 특성 역시 좀 준수한 편인데요. 모니터 OSD 메뉴에서 감마 2.2로 놓으시고 측정을 해본 결과 평균 감마로 치면 2.19 정도 수준으로
아주 준수하게 잘 톤 재현을 해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컬러 정확도 특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팩토리 캘리브레이션이 되어 있지 않은 패널이고 완전히 그 생 패널 자체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AD 보드에서 LUT로 보정하는 게 뭐 따로 있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생 패널 자체의 패널 특성이라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29번 샘플이죠. 그리고 28번 샘플 이런 식으로 블루 컬러 그리고 42번 샘플 뭐 이런 데서 약간의 좀 색차가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아까 색역 그래프에서도 봤다시피 이제 블루 쪽 부분이 P3하고는 살짝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이제 P3 대비입니다. P3 색상과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색차가 발생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기본 특성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의 색차가 벌어집니다. 뭐 블루 색상에 한정해서 나머지 색상 보시면은 전부 다 준수하게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온도 특성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바와 같이 6500K에 가까운 색온도를 전체 밝기 영역에서 아주 잘 준수하게 재현해 주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거는 그냥 패널 특성이 아주 좋다. 예, 아주 뭐 전문가급의 패널을 채용을 해서 기본기가 탄탄하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프로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파일을 여러분들의 운영체제, 윈도우나 맥 운영체제에 등록하시고 나서의 이제 컬러 정확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프로파일을 두 가지 종류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하나는 행렬 방식이고 하나는 LUT 방식의 프로파일을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실 때는 행렬 방식을 사용을 하시고 좀 더 컬러의 정확도를 좀 높이고 싶다 하시면은 LUT 방식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렬 방식은 제가 BPC ON, 블랙 포인트 컴펜세이션 기능을 활성화시킨 프로파일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LUT 방식은 BPC를 끈 상태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블랙 포인트 컴펜세이션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블랙이 살짝 뜹니다. 네, 그래서 지금 BPC ON의 컬러 프로파일을 제가 만들었을 때는 블랙의 밝기가 0.3 칸델라 정도로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명암비로 따지자면 한 660대 1 정도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보시면은 아유 컬러 정확도 네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이것은 이제 행렬 프로파일 적용 후의 컬러 정확도이죠. 그래서 정확한 컬러를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LUT 방식의 프로파일을 사용했을 때는 해당 프로파일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블랙을 구현하는 형태로 프로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지금 그 BPC 기능을 오프한 상태에서 프로파일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최대 블랙 밝기는 0.15 칸델라 정도. 그래서 1286대 1 정도, 1300대 1에 가까운 명암비를 그대로 재현해 내실 수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UT 방식 프로파일 적용했을 때는 뭐 대략 한 요 정도에 뭐 괜찮죠. 네, 지금 29번 샘플이죠. 00255의 순수 블루 컬러에서 약간 색차가 이제 3.4 정도까지 벌어지는 게 있습니다만 나머지 컬러에서는 네, 정확한 컬러를 그대로 유지를 하실 수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업 용도에 맞게 프로파일 두 개를 한번 다 다운로드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둘 다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작업 상황에 알맞는 그런 프로파일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올려드린 프로파일은 캘리브레이션을 한 프로파일이 아니고요. 그냥 프로파일링을 한 프로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그래픽 카드에 뭔가의 보정치를 넣지 않기 때문에 톤 특성에 있어서 손실을 보신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제 블로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캘리브레이션을 하면 특히나 소프트웨어 기반의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그래픽 카드의 룩업 테이블을 건드려서 소프트웨어 기반 캘리브레이션을 하시게 되면 무조건 네, 톤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색온도 조정 의미 없다라고도 말씀드렸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감마가 잘 나오는 모니터, 감마가 2.19, 평균 감마 2.19에 감마 특성이 좋은 모니터에 뭐 얼마나 더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그 톤 특성을 더 정확하게 맞추겠습니까? 뭐 그 의미 없거든요. 큰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캘리브레이션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없이 프로파일만 가지고 프로파일이 가지고 있는 네, 레드, 그린, 블루의 원색의 색역 그리고 톤 특성 이런 부분들을
PC 운영체제와 애플리케이션에 알려줘서 정확한 컬러로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재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윈도우 운영체제 안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바탕화면이나 UI 영역들에서는 컬러가 변하는 걸 느끼실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것도 제 블로그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윈도우의 바탕화면이나 유저 인터페이스 영역은 프로파일이 적용되는 영역, 컬러 매니지먼트가 적용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프로파일의 효과를 보시려면 컬러 매니지먼트를 적용하는 어도비 포토샵과 같은 그런 앱 안에서 이미지를 띄우셨을 때 정확한 컬러로 보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맥을 사용하신다? 그럼 뭐 맥은 다 맞습니다. 전체 영역에서 다 맞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운영체제에서 기본적으로 해당 프로파일을 그대로 적용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프로파일을 변경해서 선택해 보면 유저 인터페이스 영역이나 바탕화면 영역도 컬러가 바로바로 싹싹 바뀌는 거, 캘리브레이션 값이 들어있지 않은 프로파일임에도 불구하고 싹싹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DCI P3급이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KSF 적색 형광체의 그대로의 이제 스펙트럼 특성을 보여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의 패널은 KSF 레드를 사용한, 레드 형광체를 사용한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패널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화면의 밝기 균일도와 색상 균일도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전반적으로는 괜찮았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괜찮았었는데 이제 가로 세로 5개씩 해서 총 25분면으로 나눠서 살펴봤을 때는 오른쪽 하단에 맨 마지막 25분면이죠. 맨 오른쪽 아래쪽 부분에 색상에 있어서 밝기는 괜찮은데요. 이제 색상에 있어서 델타 E가 4.91 정도까지 색차가 좀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노미널한 값은 4.5 이내인데요. 거기서 살짝 더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 괜찮은 편이고요. 사실 그리고 이거는 리뷰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편차가 있죠. 패널별 편차가 이 색상이나 화면 균일도, 밝기 균일도 같은 경우에는 패널에 따른 편차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샘플로 받은 패널은 이 정도 특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정도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 디스플레이의 32 UF10 모델은 기본적으로 탄탄한 패널을 채용을 하고 있어서 쓰기 괜찮다. 여러분들이 100만원대 이상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글로벌 브랜드의 그 모니터에서나 이제 만나보실 수 있는 패널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좀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기에는 괜찮다. 그리고 일단 보시다시피 모니터의 스탠드 자체도 다기능 스탠드를 넣어서 활용도가 높다. 엘리베이션, 스위블, 틸트 다 가능하죠. 움직이는 게 이렇게 이제 스위블도 가능하고 엘리베이션도 가능하고 다 가능한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는 스탠드도 내장을 했다. 그래서 기본기 탄탄한 모니터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